그러면요. 오늘 만약에 이거랑 그 뒤에 거 하면은 18번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남는 게, 그죠? 그러면은 오늘 4개 하고, 오늘 8개 하고, 목요일 날 4개 하고,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끝내고, 나머지는 그 시험하고 문제풀이 쭉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오늘 4개 하고, 목요일 날 6개 해도 되고요. 일단은 볼게요. 시간을 한번 보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improvement, 향상이래요. 향상이 발견이 되었다. 수동태 형태로 쓰인 거죠. 어쨌든 뭔가가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의 향상이 있었냐면 아이들의 empathy,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empathy는 공감 능력. 자, 공감 능력의 향상이 있었대요. 공감 following an intervention. 자, 뭐 이후에 공감 능력이 향상이 있었냐면 intervention 얘들아 개입이죠. 개입.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개입이에요. 개입 이후인데 근데 그 개입은 어떤 개입이냐면 디자인이 되었던 개입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냐면 공감 능력과 사회적인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그러한 개입 혹은 뭐 지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지시 이후에 공감 능력이 실제로 향상이 되었는데 근데 이거 뭘 통하여서 한 거냐면요. through literature. 문학을 통하여서 했대요. 문학을 통하여서. 됐죠, 얘들아? 자, 문학을 통하여서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문학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공감 능력 향상. 다음 거 볼게요. 자, L과 T와 G와 M이라는 사람은 used 사용을 했습니다. 뭘 사용을 했냐면 what they called 그들이 뭐뭐라고 불렀던 것을 사용한 거예요. 뭐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것.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서 뒤에가 지금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불완전한 문장.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접속사 that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반드시 관계대명사 one만 써야 돼요. 자, 그들이 불렀다고요. 그들이 불렀던 것인데 뭐라고 불렀냐면 relationally, 관계지향적인 oriented reading이죠. 읽기 교육이죠. 관계지향적인 읽기 교육. 이게 목적격 보호야. 그들이 관계지향적인 읽기 교육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용했다는 거야. 이것을 사용해서 뭘 했냐면 promote 이렇게 증진시키는 거죠. Second and third grade children's ability 2, 3학년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한 거야. 근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to infer 추론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는 능력이죠. thoughts and feelings of others. 얘들아 infer and imagine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추론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그게 공감하는 거죠. 공감 능력을 상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읽기 교육을 썼다는 거예요. 관계지향적 했는데 이걸 해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었던 거야. 자, 봅시다.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who were chosen, 선택이 된 아이들이죠. 선택이 된 아이들. 왜 선택이 되었냐면 they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with social relationships. 사회관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던 아이들은 were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children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죠. 그래서 지금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취급해서 were 쓴 거, 그 다음에 뒤에 수동태까지 표시해놔야 되겠죠.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받았다는 거야. 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책을. 어떤 책을 받았냐면 depicting adults or children, 어른이나 어린이들을 depict는 묘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묘사하다. 어른이나 어린이들을 묘사하는 책을 받았는데요. 그 어른이나 어린이가 누구냐면 who were working through social emotional problems. 자, 사회 감정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work through 하면은 겪다예요. work through가 겪다. 이게 지금요, go through라든지 혹은 뭐 experience라든지 이런 의미로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어른들이나 그런 걸 겪고 있는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책을 이제 준 겁니다. 그런 책을 주고 이제 읽게 한 거죠. 책을 읽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은 engaged, 참여시켰다예요. engaged, 참여시켰어요. 어린이들을 참여시켰는데 어디에? 토론에 참여를 시킨 거야. 뭐와 관련된? related to the thoughts, feelings and intentions, emotions of the book characters. 자, 그 책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의 thoughts, 생각, feeling, 감정, intention, 의도, 그 다음에 emotion, 감정, 감정, 기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토론에 참여를 시킨 거야. 그런 책을 읽고 이제 물어본 거죠. 한 명씩한테. 지연아, 뭐 이 아이가 어땠을 것 같니? 뭐 이러면서 주연아, 뭐 얘네 어땠을까? 이 감정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공감 능력을 표현을 했어요. For the character. 그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모델 하면요, 시범을 보였다거든요. 모델,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생각을 시범을 보여서 보여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줬냐면 how she inferred the character's feelings. 어떻게 그녀가 그 등장인물의 감정을 추론했는지, 어떻게 공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그 시범을 보여준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먼저 이제 보여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선생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였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were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 오형식 ask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동사 써야 되죠. 어린이들도 똑같이 할 것을 요구를 받았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등장인물을 보면서 한번 공감을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wrote a reader response to the book. 그 책에 대한 그 반응을 작성을 했습니다. 8주간의 개입 이후에 아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한 향상이죠. An objective measure of empathy. 객관적인 이 공감 능력 측정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수치가 이제 객관적이어야 하잖아요. 객관적.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봤을 때 공감 능력이 상상해야 되잖아. 나만 봤을 때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subjective 쓰시면 안 되고 objective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얘들아? 문학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다른 구간보다 뭐 순서 문제 같은 게 나오면은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순서. 왜냐면 글의 흐름이 막 쑥쑥 바뀌는 게 아니고요. 다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냥 책 읽었다, 좋았다, 책 읽었다, 좋았다. 이렇기 때문에 순서로 만약에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흐름만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2번. A factor, 한 요인이에요. 한 요인. That influences social cognition. 사회의 인식
인식 아니면 인지 이런 거죠. 사회 인식, 사회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무엇이다?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자, 사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다? 문화다.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자,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think about the social world. 사회적인 세상에 대하여서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건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어떤 문화에서는 이거 너무 괜찮은 건데 어떤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에 따라서. 자,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asked 요청했습니다. both American과 Mexican Americans들에게 자, 그냥 생 미국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에게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생 미국 사람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 미국이라는 것 자체가 생 그냥 가만히 있다가 퐁 올라온 게 아니잖아. 어쨌든 자 미국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에게 ask니까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동사 써야 됩니다. 이 자리 어법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a series of 하면은요 1년에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러 문장을 읽어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읽어봐라. 근데요,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묘사하는 문장이에요. 묘사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문장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문장이 이렇게 있었겠죠. 뭐 채윤이가 뭐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 문장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얘들아 이거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금 보시면요. to read거든요. 미국인들하고 멕시코계 미국인들에게 첫 번째로 요청한 게 읽어보라고 했고 이게 OC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입니다. 판단하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저지 앞에는요. 투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가 지금 두 번째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반드시 얘들아 투동사 또는 그냥 동사 원형 형태로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뭐 저징이라든지 judged 뭐 이런 다른 형태들 쓰시면 다 틀려요. 문장을 읽은 다음에 판단해 보라 그런 거야. Whether this person 이 사람이 had a given trait 어떤 주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한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 했어요. 요거에 대한 예시예요. 문장을 읽고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해봐라. 근데 지금 두 가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가봅시다. 아, 배고파. 밥 먹고 왔니? 여러분, 밥 먹었어요? 뭐 먹었니? 지현이 오늘 뭐 먹고 왔니? 뭐 먹고 왔어? 뭐라고? 볶음밥 먹었어? 아니, 우리 그 매니저 선생님 중에 오전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오후 쌤 끝날 때까지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쌤은 이제 아침에 오면 밥을 못 먹잖아요.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이따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저분도 밥을 그럼 못 먹는 것 같아. 항상 있으니까 밥 먹으러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분도 밥을 못 먹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내서 물어봤어. 쌤 그동안 밥을 점심을 그러면 안 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당연히 안 먹었지. 일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라도 이제 그거 속을 얼마나 노동부에 신고한 거 아니야? 속을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겠어.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4시 넘도록 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시간도 안 주고 모른 척하고 이러니까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몰랐어. 아예 상상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가 그분이 점심을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봐봐. 자, 두 가지 문장을 읽고 두 문화권의 다른 사람들이 문장을 읽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라 그런 거예요. 자, 한 문장은 read, 읽혀져 있었으면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쓰여져 있었습니다. He took his first calculus test. 자, when he was 12.
그가 12살 때 calculus 테스트 하면 이제 미적분이죠. 미적분 시험을 12살 때 처음 봤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and the trait 그리고 특징 they reacted to 그들이 반응을 했었던 특징이에요, 얘들아. 그들이 반응을 했었던 특징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wa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to was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they하고 걸린 거 they reacted to예요. 이렇게 12살 때 미적분 시험을 처음 봤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서 기대되어졌던 반응은 아 굉장히 똑똑하구나 요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은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She left a 25% tip for the waitress. 그 웨이트레스를 위해서 그 뭐라 하지? 직원이죠. 그 직원에게 25%의 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the trait they reacted to was generous. 그들이 반응했었던 특징은 관대한. 팁을 25%나 남겼으니까 많이 준 거잖아요.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한 문장이네요. 자, 예측되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made a trait judgment 그 특징에 대한 판단들을 어떻게 했대요? much more quickly 훨씬 더 빠르게 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멕시코계 미국인들보다 더 빨리 했다. 자, 행동을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판단이 더 빨랐다는 겁니다. 판단이 더 빠름. 누구보다? 멕시코계보다 더 빨랐다. 자, 이것은 요거죠. 요 사실이죠. 미국 사람들이 판단을 더 빠르게 했다는 이 사실은 보여줍니다. 미국 사람들의 강한 성향을 보여주는데 뭐 하는 성향이냐면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in leading to behavior. 이거 지금 as well as가 얘들아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도잖아요. 여기가 A고요. 사람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B도예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강력한 성향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reflect 잘 보여줍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A부터 먼저 해석을 하는 게 해석이 조금 더 자유롭겠죠. 자, tendency of those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collectivistic culture. 자, collectivistic 하면 집단주의적인 문화잖아요. 이게 얘들아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멕시코계 미국인들이거든요. 멕시코계 미국인이에요. 멕시코계.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take 목적어 into account 하면요 뭐뭐를 고려하다죠. 뭐뭐를 고려하다. 뭐뭐를 고려. 됐죠? 자, 그러면은요 상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그런 집단주의적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잘 반영하냐면
The strong tendency to emphasize the role of traits in leading to behavior. 자, 행동으로 이어짐에 있어서 그 특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력한 성향도 반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멕시코계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들을,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이 결과를 통하여서 보여준다. 이 얘기를 아주 이렇게 불필요하게 어렵게 쓴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봅시다. 사자, 뱀, 그 다음에 독수리는 are examples of predators, 포식자의 예시입니다. 얘들은 이제 생물들인데 어떤 애들이냐면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물체들을 먹는 생물체들이에요. 그 다음에 those that have the best techniques for obtaining food. 자, 음식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죠. 사냥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자, those 복수명사 썼으니까 동사도 복수 취급해야 됩니다. 앞에 food하고 헷갈리면 이거 단수 취급할 수 있겠죠. 요거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ones, 동물들일 거예요. 어떤 동물들? most likely to grow and reproduce.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자, 사냥 기술이 좋을수록 번식이나 성장 가능성이 당연히 그에 따라 높아지겠죠.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 predation, 포식이에요. 포식. 포식은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 잡아먹는 거. 포식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the size of prey population, 그 먹잇감의 개체수의 크기, 그리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면서 그 개체수의 양도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양성도 바뀔 수가 있겠죠. of species within a community, 그 공동체 안에서의. 됐죠? 자,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인데요. 얘들아, non-native 하면요, 비토착 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서 처음부터 자랐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글로 간 거야. 비토착 종들이 종종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lack of natural predators, 자연 포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서식지에. 자, 그래서 지금 포식자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포식자로 인하여서 이 먹잇감들의 개체 수와 다양성이 조절이 되는데 비토착 종들은 이 자연 포식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개체 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토착종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연 포식자가 없어요.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Purple loosestrife는 is such a species,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한 종입니다. 뭐한 반면에 whereas in its native habitat, 그것의 원래 서식지에서는, 그러니까 새로 간 서식지에서는 안 그런데 그것의 원래 서식지에서는 그것의 개체수가 are kept in check, 통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are kept in check 하면요, 자, 원래 서식지에서는 그 개체수가 통제가 돼요. 유지가 딱 돼요. 뭐에 의하여서?
leaf eating bee를 하고 그 다음에 root eating weevill에 의하여서 원래 서식지에서는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데 새로운 서식지에서는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parasitism 기생은 a variety of predation 포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호랑이처럼 가가지고 막 잡아먹는 것도 포식이지만 기생하는 것도 포식의 한 종류이다. A parasite 기생충은 feeds on 했습니다. 얘들아 feeds on 하면은요 on까지 잡아서 eat예요. feed하고 뒤에 on까지 있어야지 뭐뭐를 먹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feed로만 쓰면요 뭐뭐에게 먹이를 주다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I feed my dog 하면은 나는 내 개에게 먹이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feed on my dog 하면 내가 그 개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on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의미 차이가 완전히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on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조금 너무 까탈스럽고 좀 치사한 문제다 보니까 학교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쌤 생각에는. 그래도 만약에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먹이를 먹는데요. 기생충이 먹이를 먹는데 but 그러나 주로 어떻게 한대요? weakens 약화시킨다는 거야. 뭐보다는 그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그렇죠? 기생충들은 약간 갉아먹으면서 약화시키지 사자나 호랑이처럼 한 번에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생도 또 하나의 포식의 종류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포식의 종류이면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Some parasites 몇몇 기생충들 such as wheat rust와 같은 몇몇 기생충들은 have specific 아주 구체적인 숙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생충들 such as mistletoe 같은 애들은 parasite 기생을 하는데 다양한 종들에게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아무한테나 기생하는 애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4번 봅시다. 자, the saying goes that 했는데요. 얘들아, the saying goes that 하면은요, 그냥 that 이하라는 말이 있다. that 이하라는 뭐 옛말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the saying goes 하면은요. 뭐뭐라는 말이 있대요. 뭐뭐라는 말이 있다. 자, 어떤 말이 있냐면 the ruined city, ruined 하면은 폐허가 된이죠. 폐허가 된. 요르단의 페트라의 폐허가 된 도시가 is red, rose red, 장미와 같은 빨간 도시다. half as old as time itself. 근데요, 얼마만큼 오래됐냐면 시간이 존재했던 그 시간 그 자체만큼, 그 시간의 절반만큼이나 오래된 도시라는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도시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할 것입니다.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만약에 시간의 절반만큼이나 오래됐다면 was built,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Before the earth was formed, 지구가 형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형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시해라. So ignore it 이 말이에요. 시간 그 자체의 절반만큼이 오래됐다는 그 말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건 아마 사실이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나 페트라라는 도시 자체가 오래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된 도시이기는 합니다. 이 얘기예요. 200 BC와 AD 400년 사이에
그 페트라는 was the busy capital, 아주 분주한 수도였대요. 아랍 킹덤 of the 나바타이안스의 아랍 킹덤의 이 수도였대요. 어쨌든 수도. 자, 그 다음에 어법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hidden이라고 해서 얘들아 과거분사를 쓰였죠. 숨겨진 거야. 숨겨진. 어디에 숨겨져 있었냐면 among red sandstone hills, 샌드스톤이 이제 사암이죠. 모래로 된 그 바위. 사암 언덕에 숨겨져 있고 라고 해서 얘가 지금 첫 번째 분사고요. 그 다음에 surrounded가 두 번째 분사입니다. 자, 얘들아 두 가지 다 지금 과거 분사로 표현된 거 우리 표시해 놓아야 되겠죠. 자, 절벽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거야. 누가요? 페트라 도시가. 페트라 도시가 언덕에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절벽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 페트라 도시. 그곳은 was a perfect desert hideaway. 완벽한 이 사막의 hideaway 하면은 은신처죠. 은신처. 완벽한 사막의 은신처였습니다. 됐죠?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into the cliff faces. 자, faces 하면 얘들아 surface거든요. 표면입니다. 표면. 절벽 표면에 페트라의 사람들이 carved, 조각을 했다는 거야. 수백 가지의 exquisite는 정교한 뭐 절, 툼은 이제 이 무덤, 그 다음에 monument는 그런 뭐 기념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수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temples, tombs, monuments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다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spectacular facade. 자, facade는 얘들아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정면, 그 앞문, front라고 나와 있죠. 근데 뭘 가지고 있었냐면 조각이 된 컬럼은 기둥이죠. 조각된 기둥, 그리고 린텔러스, 상인방. 조각된 기둥과 상인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앞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걔들은요, 어떤 스타일로 주로 있었냐면 카피드예요. 복제가 된, 모방이 된 거죠. From the buildings of Greece and Rome. 그리스와 로마 건물에서 약간 모방이 된 그런 스타일로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ost impressive of all. 이거 얘들아 지금 도치된 거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impressive가 형용사잖아요. 주어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입니다. 뭐냐면은 front, 앞문이에요. treasury의 앞문입니다. treasury가 이제 그 귀중품 보관함 같은 거죠. 귀중품 보관함이 가장 멋있는데 근데 그것은 which is 28 meters wide, 28m 너비이고요. 그 다음에 40m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